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오늘 다항식의 연산인데 도입 부분은 어떻게 해봤냐면 너희가 등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얘들아, 등식이 뭐죠? 등식? 되게 간단한 질문이야.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등식이 뭐예요? 되게 쉬워요. 등식. 등호가 있는 식. 그지?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한 번씩 배웠으니까 잘 들어봐. 등식에는, 세상에는 등식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 두 종류 뭐뭐 있을까요? 첫 번째, 너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방정식이라는 애죠.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 그지?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방정식이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야? 항등식이에요. 그럼 얘랑 얘가 지금 등호가 여기 하나 있잖아. 그지? 이 등호랑 이 등호가 같은 등호인가? 똑같은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등호랑 여기 있는 이 등호는 어떨까요? 등호라고 하는 건 뭐야? 같을 등, 기호잖아. 그지? 같다는 기호. 그지? 근데 실제로 있잖아. 여기 있는 얘는 같다는 기호가 아니에요. 얘는 뭘까요? 같게 해주세요. 그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같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세요. 아직 같지는 않지만 얘랑 같지는 않잖아. 얘가 0은 아니잖아. 근데 얘랑 같게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등호를 씁니다. 그때 등호를 방정식의 등호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항등식의 등호가 진짜 등호, 같아요 라는 뜻의 등호입니다.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아. 그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방정식을 풀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는 얘 이렇게 쓰잖아, 그지? 어떤 이런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잖아, 그지? 근데 너희도 모르게 여기 있는 요 등호랑 여기 있는 요 등호를 너희는 구분해서 쓰고 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으려고 누구도 노력하지 않지, 맞아요?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여기 있는 얘랑 같다고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잖아. 그지? 이거 방정식을 풀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 방정식을 봤을 때 처음 너희가 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뭐해요? 인수분해합니다. 그죠? 그 인수분해하고 걔는 0이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0이다. 그러니까 x가 1이거나 x가 2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푸는 게 방정식 푸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등호에서 너희가 여기 있는 요 등호이지. 요 등호에서 너희가 알아가야 되는 거는 핵심은 뭘까? 알아가는 핵심은 뭘까? 이 식을 있잖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변형할 수 있어요. 다시 식을 뭐 할 수 있다고? 변형할 수 있다고. 하나의 식은요. 다른 형태의 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요. 그게 항등식의 등호가 하는 역할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하나의 식을 다른 형태의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식이 있는데 거기 있는 걔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그지? 다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이 식을 그냥 단순하게 이 식을 보면 제일 먼저 그냥 필연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식이죠. 쟤는 보자마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지? 근데 얘를 얘로 바꾸는 이유가 있었니? 아마도 있잖아. 선생님이 이거 인수분해 하래서 이렇게 풀라고 했었으니까. 아마 나한테는 큰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얘를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는 얘는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얘들아, 만약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주고서 있잖아. 얘를 주고서 여기 있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제에서 줬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이렇게 바꿀 거니? 그건 아니지. 그럼 이렇게 바꾸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소리야? 이유가 있었다는 소리고, 최소값이 궁금하다면 당연히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랑 이거는 같은 식이 될 테니까 당연히 이렇게 바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x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어. 이 다항식을 x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식을 바꿀 거냐면 이렇게 식을 바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식은 다른 형태의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식을 바꿀 수 있고, 그때 사용되는 등호는 다 전부 다 뭐다? 항등식의 등호다. 그러니까 항등식의 등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야? 하나의 식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거고, 정말 핵심은 뭐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맞게 식을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뭘 말하고 싶냐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등등등 되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문제의 상황에 맞게 최대 최소가 궁금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변형을 할 거고 방정식의 근이 궁금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변형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지. 어떻게 식을 변형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냥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얘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라는 그런 틀 자체를 버리자.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 식은 변형할 거야. 식을 변형하는 걸 이제부터 우리 다항식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 다시 다항식 파트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의 식을 다른 식으로, 다른 형태의 식으로 똑같은 식이긴 하지만 다른 형태의 식으로 변형하는 게 우리가 이 다항식 파트에서 하고 싶은 개념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보자. 어떻게 변형할 수 있나? 일단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식의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원래 A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A라고 하는 애는 A 더하기 B 빼기 B랑 똑같은 거야. 그지? 이 식은 이렇게 변형해도 괜찮아. 너무 당연한 그 등식의 성질이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곱하기 가지고 이런 짓도 할 수 있겠지. 하나의 어떤 A라는 애가 있었는데 거기는 걔는 A 곱하기 B 곱하기 B분의 1로 바꿔도 괜찮아. B가 0이 아니었다면. 됐습니다.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요거 있지. 요거는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더하기 1을 해주고 빼기 1을 해주잖아. 그지? 요 작업이 뭐야? 요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식을 뭐 할 수 있다? 변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을 이용한 식의 변형. 그러니까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걸 이용해서 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변형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다음 단원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얘기 말고 다항식의 연산을 이용한 식의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식을 자연스럽게 변형하려고 노력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봐봐. 우리가 그 법칙들 있죠. 연산의 법칙,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 있잖아. 걔네들도 전부 다 식의 변형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잘 봐봐.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B 더하기 A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얘랑 얘랑 같아요. 항등식의 등호입니다. 이 형태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더하기를 기준으로 이쪽 두 개는 내가 마음 놓고 자리를 바꿔줘도 얘는 같은 식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지. 됐습니다. 다음 결합 법칙은 뭐였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 먼저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은 A 그다음에 B 더하기 C 해서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나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나 어차피 다 더하면 결과는 같아집니다. 이게 결합 법칙이었고요. 그다음 분배 법칙은 뭐였죠? 분배 법칙은 A에다가 B 더하기 C 해준 결과는 AB에다가 더하기 뭐가 된다? AC가 된다. 이게 분배 법칙이었지. 됐어? 기억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야? 연산이라는 걸 할 거야. 그중에서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 같은 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3A 더하기 3B 더하기 2B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꾼 거는 당연히 결합 법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B랑 2B에서 B로 묶어버렸어. 그러면은 3 더하기 2B니까 5B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5B가 된 거는 분배 법칙을 사용한 겁니다.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됩니다. 넘어가고요. 보기 2번. 더하기나 빼기 이런 거 선생님이 오늘 하지 않을 거야. 알죠? 이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좀 귀찮은 것 뿐이지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죠?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서 다음식을 전개하여라. 여기는 얘도 봐봐. 그냥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얘는 당연히 6x 4제곱 더하기 뭐야 12x 세제곱 더하기 15x 제곱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가 a 더하기 b에다가 c 더하기 d가 있었어. 여기 얘가 당연히 ac 더하기 bc ad 더하기 뭐야? bd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얘는 이렇게 바뀌잖아.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얘를 전개하면 왜 이렇게 되지? 이름이 뭐예요? 윤재.
자,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걸로 그냥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사실상 그냥 암기하고 있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니? 왜 이렇게 될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된다고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해하지 않았어. 그지? 한번 이해해보자.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밖에 없어, 지금 현재.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그럼 이거 세 개 가지고 저기 있는 쟤를 해결할 수 있을까? 봐봐.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있잖아. 얘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 네모 큰 덩어리를 이렇게 분배해버리면 뭐가 돼요? A 더하기 B에다가 C. A 더하기 B에다가 B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보이지.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서 한 번 더 분배하면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에서 너희가 있잖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 있잖아. 전개를 되게 엉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 전체 제곱 이렇게 있고요. 더하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뭐야 이게? x 더하기 2에다가 여기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있었어. 만약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나요? 그러면은 이건 딱 보자마자 선생님은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얘도 x 더하기 1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전개할 거야. 그럼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턱대고 전개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그렇게 전개되는지를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뭐 치환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문제를 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맨날 얘기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얘가 이렇게 된다, 얘가 이렇게 된다,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알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너희가 스스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할 것까지는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너희 상황에 맞게 너희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식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는 갖춰야 됩니다. 알겠죠?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된다. 알았죠? 큰일 나시죠 나중에. 선생님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어떻게 잘 버틴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안녕. 다음 봅시다. 자, 보기 5번. 보기 5번. 이런 것도 선생님 따로 안 해도 괜찮죠? 이거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 이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일단은 진짜 중요한 보기 6번.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는 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누기가 뭘까요? 나누기가 뭘까요? 이게 수체계마다 나누기의 그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달라요. 잘 봐봐. 우리가 정수까지밖에 못 배웠던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수체계는 정수였어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의 나누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13이라고 하는 걸 나눌 거예요.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3으로 나눌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13은요. 3으로 나눠봤더니 몫이 4가 되고요. 나머지가 1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근데 얘가 유리수 관점으로 유리수라는 걸 배웠어. 라고 한다면 그때 13을 3으로 나눠라. 이거는 뭐야? 3분의 13입니다. 맞아요? 완전히 달라졌지?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지?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볼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들아? 몫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 나머지라고 부르지. 그럼 몫이라고 하는 거는 왜 몫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머지는 왜 나머지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 몫이 뭐예요 얘들아? 몫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 내 거, 내 몫이야. 좀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왜 나누기를 했는데 몫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나누기를 했는데 왜 몫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나누기의 원래 의미가 뭘까? 좀 이런 느낌이야. 자, 봐봐. 13을 3으로 나눠라. 이거는 13조각의 피자를 3명한테 나눠줘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나눠라. 나눠라. 그지? 되나요? 그러면 13, 그러니까 13조각의 피자가 있는데 거기를 3명한테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3명이 앉아있어. 그럼 선생님이 13조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조각 줬어. 아직 더 줄 수 있지. 10조각 남았으니까. 한 조각 더 줬어. 아직 7조각 있지. 그럼 또 한 조각 줬어. 아직 4조각 남았지. 또 한 조각 줬어. 그럼 난 이제 한 조각 남았지. 너희들은 각각 몇 조각씩 가지고 있니? 4조각씩 가지고 있지. 너희 몫은 얼마야? 4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한 조각은 어때? 나눠줄 수 있나요? 없죠. 공평하게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지? 한 명한테만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몫과 나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유리수라고 하는 건 뭘 포함한 거야? 정수에다가 분수를 포함한 거잖아. 그지? 분수는 어떤 수니? 1이라는 수를 쪼갠 거예요. 3분의 1은 뭐예요? 1을 3개로 쪼갠 겁니다. 맞아요? 이제 나는 피자 한 조각이 남아있는데 거기 있는 그 피자 한 조각을 3조각으로 쪼갤 수 있어. 3개로 쪼개서 3분의 1 조각씩을 줄 수 있어. 그럼 너희한테 3분의 1 조각씩 더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희는 4조각에다가 뭘 받았어? 3분의 1 조각을 더 받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분의 1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나요? 그럼 이때부터는 절대로 뭐가 남을 수 없다. 나머지가 남을 수 없다잖아. 그치? 나는 다 나눠서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나머지에 대한 생각은 필요 없겠지. 그럼 여기는 이 숫자의 의미는 뭐였다는 소리야? 몫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이건 몫이었어. 얘는 13개를 3개로 나눴을 때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몫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누기의 원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수에서는 이렇다면 식에서는 이제 정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다항식이야. 다항식. 정수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게 다항식. 그래서 이게 다항식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정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수에 해당하는 게 유리식이겠지. 맞죠? 유리식도 배워봤을 거야. 수학까지 했으면 유리식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항식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나눗셈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다면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할까? 봐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는 얘를 내가 x-1로 나누고 싶었어요. 라고 해서 얘를 얘분의 얘라고 썼어요. 이거는 다항식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되는 거야. 얘는 무슨 식이 돼버려요? 유리식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항식 관점에서 나눠달라. 다항식 관점에서 나눠달라는 건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이렇게 해달라가 다항식 관점에서 나눠주세요의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얘로 나눴을 때 그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잖아. 됐어? 그래서 봐봐. 얘는 3x의 5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0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어떻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3 했을 때 요렇게 몫이 생길 거고 요렇게 나머지가 생기게끔 이런 형태로 이 식을 뭐 해주세요? 변형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때 등호는 항등식의 등호가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 식은 나는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뭐 할 수 있어? 변형할 수 있어. 뭐만 알면? 몫을 구하는 방법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할 거야? 3x의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 1차, 빵차, 30 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5x의 제곱입니다. 부터 3x의 제곱입니다. 부터 해가지고 나누기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나누기 하면 여기 위에 생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남아있는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다항식은 이렇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꼴로 변형할 수 있고 이게 우리는 다항식을 나눈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항식을 나눠준 게 이렇게 하는 걸 다항식을 나눠준 거라고 하고 이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었어요. fx.
여기 있는 얘를 내가 gx로 나눠봤더니 몫이 생기고 거기는 걔 나머지가 생겨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고 얘는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은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는 뭐다? 항등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형해 주세요. 그렇지? 그때 여기는 얘를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여기는 얘의 차수와 여기는 얘의 차수만 이런 관계에 있으면 오케이. 됐습니다. 수에서는 어땠어? 이 숫자보다 작으면 오케이 였잖아요.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상수가 마이너스가 가능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여기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과 식의 나눗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뭐 나머지를 실제로 구하는 그런 문제도 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다항식을 나누는 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알고 있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직접 이렇게 나누는 거. 그지? 이런 거 알고 있고 또 뭐 알고 있죠?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거. 조립제법이라는 거 알고 있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도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나누는 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보기 7번 문제 보세요. x에 관한 다항식 a를 제로 나누었을 때 몫은 x-2고요. 나머지는 2x 더하기 1입니다. a를 구해주세요. a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x-2가 몫이고 2x 더하기 1이 나머지입니다. 이거 전개한식이 a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a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도 답이고 이 상태도 그냥 답인 거야. 됐나요? 답은 이거 전개된 형태로 나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다음에 나눗셈을 하여라. 여긴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조립제법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포인트만 잡고 넘어갑시다. 일단 여기는 조립제법 할 때 2랑 1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버리면은 망하죠. 그지? 여기서 반드시 몇 차가 비어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요런 얘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랑 6이랑 7이랑 21이랑 이게 커져? 불안하게. 이게 답이야? 이렇게 된대. 그죠? 왜 이렇게 답이 커지냐? 이렇게 된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어? x-3이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뭔 소리야? 얘가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1이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몇이 되는 거야? 59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요거는 되게 쉬워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조립제법의 한계는 뭐야 얘들아? 조립제법의 한계. 1차의 개수가 1인 걸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 1차의 개수가 이렇게 2였을 때는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조립제법만 이용해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를 내가 나누려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쓸 거고 여기는 얘가 빵된 x값을 쓸 거니까 얘랑 똑같은 조립제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그 결과는 뭐야?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를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봤더니 나눠봤더니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1 더하기 59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였던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없다고. 몫을 구할 수 없다고.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없다고. 그지? 그럼 이때 뭘 사용하면 좋겠어? 요거지. 아까 설명했던 등식의 변형 있잖아. 얘랑 얘를 사용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길 원하는 거야, 얘들아? 2x-3. 그러니까 2x-3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이거 자체에다가 내가 2를 하나 곱해준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하나 달아줘야지 원래 식이랑 똑같아질 거고 그 2분의 1은 여기다 안에다 넣어도 괜찮은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분의 7x 플러스 2분의 2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럼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식의 변형을 간단하게 해가면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거야. 이런 흐름만 잡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되게 쉬운 얘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거고
아주 쉬운 얘기만 다루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 얘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변형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연산을 이용한 변형에서 연산 법칙을 이용한 거, 분배 법칙, 뭐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 아니면 더하기 빼기 연산, 이건 뭐 정리랑 관련된 건 뭐 내림차순 정리한다, 오름차순 정리한다, 뭐 이런 것도 관련된 얘기일 거고, 전개한 분배 법칙 사용하는 거,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눗셈의 관계식, 나누기 연산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변형까지 해가지고 식의 변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 만한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요것만 잘하면 돼. 그렇지? 이게 제일 어색할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는 예를 통해서 개념들이 계속 확장돼서 넘어가요. 여기는 예에서 설명되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는 예에서 또 확장되는 두 번째 개념이 인수 정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정말로 중요한 식이다. 다항식을 나눈다는 거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쓴다는 얘기고, 나눗셈의 관계식을 쓴다는 거는 걔가 항등식이니까 식을 변형했다는 뜻인 거야. 두 개는 같은 식이야. 이런 생각들 자연스럽게 해내면 된다. 알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 필수 예제 1번.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할 수 있겠죠? 됐죠? 이런 거는 좀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초딩 때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자. 초딩 때는 우리가 곱하기라는 걸 처음 배웠을 거야, 아마. 곱하기 처음 배웠을 때는 뭐예요? 구구단위를 열심히 막 외우죠. 그지? 그러고 나서 뭐해? 13 곱하기 2 이렇게 구구단에 없는 것들을 막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얘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거 곱하기 뭐 이것도 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뭐 이런 것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들의 자리를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되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긴 하지. 근데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문제가 복잡하고 귀찮은 거지 여기 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건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고,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어도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귀찮은 문제, 좀 더러운 문제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너희가 직접 해보면서 안 될 수가 없어. 하나씩 해보면서 정리해 주면 된다. 알겠죠? 넘어가요. 다음 이제 필수 예제 1-2번. 여기선 좀 설명 하나만 더 할게. 식을 변형하는 방법인데 잘 봐봐. 여기서 얘들아, 여기 뭐 a배에 x의 뭐 세제곱 더하기 b배에 x의 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의 내림차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차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쭉 나열해 주는 걸 내림차순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ay 세제곱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cy 더하기 d 이렇게 있었어. 얘는 뭐겠어? y의 내림차순이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a배 x-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1의 제곱 더하기 c의 x-1 더하기 d 이런 식을 너희가 발견했다면 여기는 얘는 전개해야 되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너희가 한번 바라봐봐. 얘는 뭐냐면 당연하게 x-1의 내림차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바라볼 때 이걸 단순하게 얘들아 전개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야. 얘도 하나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 x-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거랑 이거를 자유롭게 너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 봐봐. 얘를 얘로 바꾸는 건 어때? 얘를 얘로 바꾸는 건 괜찮죠? 할만하죠? 그냥 좀 귀찮긴 하지만 전개하면 되잖아. 그죠? 전개해서 잘 정리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럼 얘를 얘로 만드는 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변형할 수 있다는 소리지. 오케이?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잘 봐봐. 여기에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이라는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거기 있는 얘를 내가 봐봐. 4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이랑 3이 있었을 때 얘를 내가 뭘 가지고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번 써봐요. 오케이? 그럼 얘는 4에다가 뭐가 돼? 8에다가 마이너스 3, 뭔 소리야? 3에다가 6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2에다가 5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한 거는 여기는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하겠다는 뜻인 거야. 얘를 x-2에다가 어쩌고 저쩌고에다 더하기 5로 변형하겠다는 뜻인 거지.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거는 여기 있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잘못됐어요? 이런. 얘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 그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겠다. 그래.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계산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하는 편이야.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래. 내가 안 하려고 조심할게. 근데 조금 이해해줘. 알았지? 개념이 실수되는 건 없을 거야. 알았지? 개념 실수. 그러니까 이런 단순 계산들 가끔 실수할 수 있어.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어쨌든 얘가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얘가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내가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2 가지고. 그럼 얘는 4에다가 8에다가 11에다가 22에다가 2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황, 이 식이 또 어떻게 변형됐다는 소리야? x-2에다가 어쩌고 저쩌고에다 더하기 21로 변형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똑같은 짓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4가 되고 8이 되고 19가 되죠. 됐어?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이 어떻게 변형됐다는 소리야? 얘는 너무 좁게 썼다. x-2에다가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19가 됐다는 소리네. 이해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전개해보자. 얘를 전개하면 뭐가 돼요? 여기 제일 안에 들어있는 이 4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 4 앞에는 x-2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져 있어. 그렇지? 얘는 4 곱하기 x-2의 세제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더하기 여기는 19에는 x-2가 한 번, 두 번 곱해져 있단 말이야. x-2의 제곱이 될 거야. 21에는 한 번 곱해져 있죠? 21 x-2가 됩니다.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4라는 숫자랑 19라는 숫자랑 21이라는 숫자랑 1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니? 4, 19, 21, 1 이렇게 나왔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조립제법을 쭉쭉쭉쭉 해서 여기 얘가 뭐가 될 때까지 상수가 될 때까지 계속 해준다면 여기서부터 최고차, 그 다음 차, 그 다음 차, 마지막 빵차까지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땅땅땅땅땅땅 해주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식은 이렇게 변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언제든지 x-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얘들아 왜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가치가 있었을까? 왜 이렇게 변형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 그렇게 변형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오케이?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달래. 그러면 1.99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어때? 끔찍하죠? 얘를 세제곱해야 되잖아. 얘를 또 집어넣어 달래. 끔찍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게 편하다면 얘를 얼른 이런 모양으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때요? 마이너스 0.01이 되잖아. 마이너스 0.01이 되잖아. 마이너스 0.01이 되잖아. 그럼 어때? 계산이 한결 편해지지. 맞아요?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99를 세제곱하는 거랑 0.01을 세제곱하는 거는 계산의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대놓고 있잖아, 얘들아. 문제가 그냥 여기는 fx를 딱 주고서 나한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f101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 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얘에다 101을 집어넣으면 되게 지저분할 테니까 얘를 얼른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101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100의 세제곱 가지고 100의 제곱 가지고 100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한 계산을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궁금한 게 f 뭐였어? 뭐라고 할까? 98이었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저기다 98을 넣는 건 굉장히 끔찍하지만 내가 저기는 쟤를 뭘로 변형한다면 얘를 x 더하기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변형한다면 저기다 98을 집어넣었을 때 100이 되면서 훨씬 더 편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이런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이런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거의 함수값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편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변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까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넘어갑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어차피 다 계산 잘 못하니까.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고. 그래서 너희가 요거 한 번만 해보자. 유제 3번. 유제 3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자, 간단하게 빨리 해보자. 여기는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야. 그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계속 연속 조립제법을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다 하면 마지막에 윤희가 1이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에 이렇게가 지금 마이너스 5였다는 것 같고 여기가 6이었다는 것 같고 여기가 이렇게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다음 우리 이제 곱셈 공식으로 좀 넘어갈 건데 일단 여기선 선생님이 꼭 진짜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해야겠어. 너희가 지금 수학상을 한 번 이상 다 배운 거니까 사실 여기는 얘는 어느 정도 외워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를 진짜로 있잖아 구구단 외우듯이 있잖아 구구단 외우듯이 아주 빠삭하게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다 등호들 있지. 등호들이 있다는 건 뭐야? 항등식이라는 뜻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뜻인데 그럼 식의 변형을 하려면은 이 모양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식을 내가 자유저재로 바꾸고 뭐하고 하려면 이런 모양들이 자연스럽게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들이 자연스럽게 되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공식들이 자연스럽게 잡혀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는 걔 대입해가면서 푸는 건 뭐 당연히 기본이 될 거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모양은 너희가 다음 시간까지 완벽하게 외워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방법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희가 직접 외우기 싫으면 매번 직접 뭐 하면 돼요? 전개하면 돼요. 그죠? 매번 전개하면 되잖아. 그지? 전개하면 결과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생겨요. 너희들 다음 단원이 뭐야? 인수분해거든. 그지? 전개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걸 인수분해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걔는 힘든 일입니다. 인수분해하는 거는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하기가 사실상 좀 많이 빡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많이 빡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진짜로 우리 곱하기를 할 때는 구구단이 필요한 것처럼 전개를 할 때는 곱셈 공식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만큼은 확실하게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일 못 외우는 게 이거 9번, 10번, 9번, 10번 진짜 많이 못 외우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처음, 이게 7번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못 외우고 5번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5번도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외워야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충분히 외워줬으면 좋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기 1번으로 가서 곱셈 공식을 써서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야. 1번 문제 봤을 때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아, 저기는 쟤는 이걸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되게 완벽하게 외워져야 됩니다. 2번은 뭐 저 공식. 여기는 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빼버리면 합차가 돼버리죠. 아니면 자리를 바꿔도 여전히 합차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보면서 이런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한 덩어리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인다면은 얘는 지금 이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치환을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지. 그지? 근데 여기서도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봐봐 얘들아. 다항식 A가 있고 다항식 B가 있었어. 그 두 개 더한 결과는 있잖아. 두 개의 다항식인가요? 한 개의 다항식인가요? 몇 개일까요? 한 개. 정답입니다. 한 개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눈엔 두 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 한 덩어리야.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x제곱 더하기 1이었어. 여기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두 개를 더해준 결과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두 개의 다항식이니? 아니죠. 하나의 다항식이죠. 얘가 그냥 하나의 다항식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뭉쳐져 있는 여기는 얘는 한 덩어리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잘 못하니까 교육과정에서 뭘 만들어버린 거냐면 치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버린 거야. 여기는 얘를 t라고 딱 놓으면 이제는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t라고 놓지 않으면 여전히 세 덩어리로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가 이렇게 분명히 완전히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얘를 두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 오케이?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 주세요. 그 얘기가 공통 부분이 있으면 걔를 한 덩어리로 바라봐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랑 여기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다음 4번을 보면서는 뭐가 떠올라요? 4번을 보면서는 그냥 뭐 이런 공식이 떠오르죠. 그지? 이거는 우리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공식에 의존하는 것도 괜찮고 이건 실제로 이런 건 직접 전개하죠, 우리.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볼 때가 이제 이런 공식.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이나 뭐 7번, 8번 이런 식으로 다 그 상황을 보고 이 식을 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공식들이 떠오르려면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 공식을 빠삭하게, 완전히 빠삭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구단 못하고 두 자릿수 곱셈 못하는 것처럼. 그지? 일단 곱셈 공식 정도는 외워주는 성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지? 정말 빡빡하게 딱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기 2번으로 가서 x 더하기 y가 6이고 xy가 4였을 때 얘를 구해주세요. 그 얘도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얘가 떠오르죠. 그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야. 오케이? 얘가 떠오르죠. 여기서는 지금 이거, 다시 이거. 얘와 요거 두 개 관계가 얘였고 얘는 뭐 그냥 마이너스 21이니까 이런 관계들 자연스럽게 떠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식의 변형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형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 우리 필수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자. x 더하기 y가 2고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14래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는 얘가 주어져 있고 얘가 주어져 있어. 그럼 나한테 무슨 식이 떠오르니? x 더하기 y 전체 세제곱과 관련된 식이 떠오르겠죠. 그지? 여기는 얘가 뭐예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3x 제곱 y 세제곱 뭔 소리야? 3x y 제곱 x y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게 떠오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다며. 그게 교환 법칙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면 3xy에다가 x 더하기 y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얘를 알고 있어, 얘를 알고 있어, 얘를 알고 있어 라는 이 상황은 나한테 뭘 구할 수 있어? xy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여기는 얘랑 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는 xy는 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되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얘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 얘를 보면서 그럼 나는 얘 중에서 이거 두 개 알고 있으면 얘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고. 됐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얘랑 얘가 궁금해. 이제 이 상황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제부터는 뭐야? 곱셈 공식이라는 게 없잖아. 4제곱, 5제곱 이런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XY랑 이거 먼저 구하고 가자. 일단은 X 더하기 Y가 2라고 했으니까 이건 얘가 8이에요. 여긴 얘는 14라고 했어. 14 더하기 3XY에다가 X 더하기 Y가 2였어. 그지? 이거 6이네요, 그럼. 괜찮죠? 그러면은 XY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다음, 여기는 얘가 궁금해.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곱셈 공식 변형으로 갈게요. X 더하기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니까? 2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는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죠? 얘는 6이야. 얘는 마이너스 1. 되니?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여기는 얘가 궁금하단 말이야. x 4제곱이랑 y 대제곱. 그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들아
x 더하기 y라는 거를 4제곱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4제곱하는 공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지? 이건 이용할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럼 차선책으로 뭘 생각할 수 있겠어? x제곱이랑 y제곱인데 걔를 제곱하면은 그지? 이런 모양이 들어있겠지. 돼요? 저런 모양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잖아. 물론 다른 모양도 들어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이런 모양은 분명히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알고 얘를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궁금한 게 지금처럼 이거였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뭘 하면 될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5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럼 당연하게 x 더하기 y의 5제곱에 관련된 공식은 없단 말이야 세상에. 그지?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이랑 y제곱 x세제곱이랑 y세제곱을 곱하면 어찌됐든 다른 게 뭐가 생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도 일단은 이 모양은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식의 변형을 그런 식으로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모양 자체를 만들어가. 그럼 얘는 당연히 x의 5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x제곱 y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y제곱 더하기 y5제곱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이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이니까 얘네들을 같이 묶어주고 남은 거 얘네들 딱 봐도 x제곱 y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럼 x 더하기 y가 될 거 아니니? 됐어? 그럼 얘가 이거랑 이거 4개를 다 알고 있다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4개 중에 하나라도 모른다면 난 못 구하지만 이 4개를 난 다 알고 있거든. 지금 다 구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있잖아. 궁금한 게 x의 7제곱이랑 y의 7제곱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뭐랑 뭐 하면 되겠어? x제곱, 뭔 소리야?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전개한 식에서 저런 모양을 찾으면 되겠구나. 8제곱이면은 여기는 얘를 제곱한 형태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9제곱이면 얘를 세제곱한 형태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너희가 직접 식을 전개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들을 찾아간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얘가 궁금해. 그러면 일단 무조건 얘를 구해야 되고 여기는 얘를 구해야 되고 여기는 얘를 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희가 쟤를 구하려면 저렇게 얘를 전개하면 되겠구나. 이걸 전개한 식의 일부분이 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너희 스스로 자꾸 찾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풀었으면 좋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한번 가보자. 2번 문제. 자, A 더하기 B가 4고요. A, B가 3이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고 X, Y가 1이래. 이거 이렇게 줬고 이거 구해달래. 그럼 잘 봐봐. 그냥 문제가 분명히 이거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거를 제곱하고 이걸 제곱해서 지금 더해달라는 소리잖아. 그지? 얘는 뭐야? 이거 세제곱하고 이거 세제곱해서 더해달라는 소리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곱하고 이걸 제곱해서 구하려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질 게 분명하지.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얘는 분명히 내가 m 더하기 n과 m 곱하기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내가 더해서 식이 간단해질 수 있다면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식이 간단해질 수 있다면 여기 얘는 당연히 합과 곱의 형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제일 먼저 얘를 보면서 혹은 또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m 더하기 n을 구해봐야겠다. m 곱하기 n을 구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이건 안 되겠지. 실패한 거야. 처음 말했지만 실패도 괜찮아. 시도는 해봐야지. 오케이? 여기는 얘가 뭔지 한번 보자.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하래. 그러면 얘는 ax 더하기 by, bx 더하기 ay가 될 테니까 요거랑 요거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의 x고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이거 다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a 더하기 b에다가 x 더하기 y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구해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두 개씩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도 괜찮아. 어쨌든 여기는 얘가 뭐니까? 얘가 4니까. 여기는 얘가 뭐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mn이 궁금한 거니까 얘랑 곱할게요. 그럼 얘는 ax 더하기 by에다가 bx 더하기 a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일단 뭐 해보자? 전개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ab x제곱 더하기
a 제곱 xy 더하기 b 제곱 xy 더하기 ab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ab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xy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다 이거 4개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하나의 숫자로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합과 곱을 다 구해놨으니까 편안하게 구해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의 그 미묘한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되게 미묘한 건데 그냥 이런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런 조건을 줬어요. 이런 조건을 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합과 곱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풀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거랑 얘랑 얘가 궁금하니까 혹시 합과 곱이 있으면 합과 곱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합과 곱이 편하게 나온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합과 곱을 먼저 구해보고 걔를 가지고 구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되게 차이가 커요. 그 생각의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미 이런 문제는 합과 곱을 먼저 구하는 거야 라고 정해준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있잖아. 이런 문제가 이거랑 이거는 합과 곱을 구하면 편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 해본다. 일단은 곱해본다. 그래서 합과 곱에 대한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해본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흐름만 너희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명해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 합곱 관계가 수학에선 되게 중요한 거야. 그죠? 합곱 되게 중요하잖아. 합곱 어디서 나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오지. 그 다음 또 어디서도 나오니? 혈내근 관계에서 나오지. 우리가 합곱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곱셈공식 변형에서도 대부분의 생각은 합과 곱입니다. 그지? 이런 애나 이런 애가 궁금했다면 당연히 합과 곱이 궁금한 거야. 합과 곱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지 않을까? 이게 개념적으로 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너희가 그것 먼저 구하려고 노력할 거야. 알겠지? 이거를 먼저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과 곱을 먼저 구하려고 노력하는 형태로 풀리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요. 다 비슷한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봅시다. 1-4번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리고 궁금한 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데 사실은 너희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쟤랑 쟤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식이 떠오르죠. 그지? 그 공식이 떠오르지. 지금 그 공식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다는 뜻일 거고요.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외웠다면 당연하게도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뭘 준 거야? 얘랑 얘를 준 거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얘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얘는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이거 두 개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거 모르면 당연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지? 이건 너무 쉬우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봐봐. A랑 B랑 C가 있어. 그럼 당연히 A제곱은 뭐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니? 그럼 이 중에서 나한테 두 개를 준대. 얘랑 얘를 준대. 그리고 얘를 구해달래. 이거 못 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웠어. 근데 여긴 얘가 3이래. 여긴 얘가 4래. 여기는 얘를 구해달래. 구할 수 있겠니? 못 구해요. 알고 있냐랑 알고 있지 않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얘들아. 그렇죠? 곱셈 공식을 제대로 너희가 인지하고 있나요? 제대로 정확하게 딱 식으로 내가 딱 원하는 대로 알고 있나요? 랑 모르고 있나요는 내가 이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의 차이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정확하게 암기해줘야 당연히 이런 문제가 풀리겠죠. 됐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0이랬어. 그지? 여기는 얘가 1이래. 그럼 여기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이렇게나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가 궁금하대.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생각해보는 거야, 생각. 한번 생각해봐. 잘 봐봐. 지금 얘가 궁금하잖아. 그지?
그럼 너희는 이 식을 어떤 모양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니? 지효야? 집중. 얘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니? 이를 한번 생각해봐. 굉장히 간단해요. 얘는 얘를 제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긴 하겠지. 이해돼? 다시 얘를 제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물론 당연히 그 불순물들이 껴있을 것 같아. 그지? 얘를 제곱한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이 모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대신에 얘를 제곱하면 이런 모양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해보는 거야? 시도해보는 거지. 뭐를? 얘를 뭐해? 제곱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뭐야? CA. 이걸 제곱한 거니까 A제곱 B제곱이 될 거고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될 텐데 더하기 2배에다가 얘랑 얘 곱한 거니까 AB, BC 그 다음에 BC, CA CA, AB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마어마한 뭐가 생겼어? 불순물이 생겼지. 여기는 얘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내가 궁금한 게 요 녀석이고 더하기 2배의 이거란 말이지. 근데 가만히 째려보니까 A, B, C가 다 공통으로 들어있네. A, B, C는 뭐 할 거야? 묶어줄 거야. 그럼 A 하나, B 하나, C 하나 남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불순물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얘가 몇이야? 문제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빵이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4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이런 모양이 궁금하대? 그럼 어떻게 구할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걔를 전체를 제곱해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 볼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전체 제곱해서 억지로 만들 거야. 그럼 얘는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더하기 C의 4제곱 2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되면서 좀 전에 구현했던 얘까지 활용해서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세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문제야. 사실상. 그죠? 얘를 알아야 제곱해서 얘를 구할 수 있고요. 얘를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이 문제를 내가 난이도를 높여볼게. 어떻게 높일 수 있냐면 이거 두 개를 주고 이걸 지워버린 다음에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갔죠. 맞아요? 왜? 한 방에 얘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봐봐.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얘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 나는 일단은 이 식이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어. 오케이? 얘가 궁금하니까 당연히 이 식이 떠오르겠지? 근데 이 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 녀석 문제 있니? 있어. 괜찮아.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이지. 요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그럼 이제 나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겠어? 그럼 이 녀석 만들어 보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겠지. 그럼 2번 문제를 풀려고 또 봤더니 뭐가 떠올라? 이 식이 떠오른단 말이야 이번에는.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결국 또 이 녀석이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근데 이 녀석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얘랑 얘를 통해서 얘 먼저 구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 두 개를 지워버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 푼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순서로 풀 수밖에 없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을 너희가 적절하게 변형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구해야지. 그걸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또 식을 또 변형하고. 또 그게 궁금해? 뭐가 궁금해? 그럼 또 그걸 변형하고. 그런 식으로 너희가 그 변형을 알아서 찾아가는 거야. 알았지? 얘를 보면은 무조건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돼. 이거 다음에 이걸 구할 수 있어.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딱 그거야. 외우지 말자. 외우는 건 뭐만 외워? 공식만 제대로 외워. 그렇지? 그 다음에 그거를 너희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가면서 너희가 판단해서 변형해가면서 오케이? 그걸 통해서 하나씩 해결하자. 이게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너희 그 연습 문제가 있어요. 쭉 보면 기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실력 문제는 어렵다. 되게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에서 너희들한테 원하는 거는 사실은 끝까지 다 풀어보는 거야. 숙제예요. 다 풀어보는 거고 정말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는 실력 문제는 포기합니다. 실력은 접어. 실력 전까지 기본 문제까지 숙제로 해오면 돼.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최저로 깔아놓은 게 기본 문제까지 마스터야. 그렇죠? 최고로 깔아놓은 게 실력 문제까지 다 마스터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실력까지 다 마스터를 했다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지? 더 많은 실력 향상이 있겠지 당연히. 됐어? 그래서 나는 아싸 안 풀어도 돼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스스로 더 고민해가면서 더 많이 더 욕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이걸 다뤄줄 수가 없어. 시간의 한계 때문에 벌써 시간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찍어놨어요. 실력 정석은 1번부터 끝까지 다 찍어놨거든. 다 찍어놔서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놨어요. 수학 상 과목에 대해서 쭉 재생 목록이 있어. 그러면 너희가 링크를 보내줄 거야. 그럼 너희가 그 링크를 가지고 링크 받았니 혹시? 못 받았어 아직? 링크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은 여기 밑에 요즘에 이렇게 분 단위로 잘려 있는 거 알지? 그것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찾아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서 들어가면은 몇 번 문제 풀이를 보고 싶으면 바로 그렇게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정석 전 문항을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너희 충분히 공부해보고 안 되는 것들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어. 그럼 따로 질문하고.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했어요.